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성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가 제 영상 촬영에 아주 힘이 됩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것은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. 지방간.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해요. 그래, 지방간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풀어보면서, 지방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, 지방간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지방간이라 그러면, 지방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. 우리가 정상적인 간이 있었을 때, 지방에 차지하는 비율이 5% 이내예요. 정상적인 간을 얘기한 거예요. 이것은 정상적인 간은 간에도 지방이 있어요. 간에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. 간에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이 한 5% 정도, 얼마? 5% 정도가 우리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5%를 넘었을 때부터는 우린 지방간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크게 두 가지. 첫 번째는 알코올성 지방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. 우리 알코올성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술 많이 먹어서 오는 지방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할 수 있고. 두 번째,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뭐냐면,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, 음식을 많이 먹고 어떤 다른 그 요인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것을 우리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. 그럼 어쨌든 간에 지방간은 이게 알코올성 지방간,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눠집니다. 그냥 크게 얘기해서 그냥 지방간이 걸리는 원인은 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. 자, 제가 말씀드렸어요. 술로 인해서 오는 것은 알코올성 지방간, 나머지 모든 것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오늘은 제가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미 딱 결론이 나왔으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어떤 거냐면 첫째, 많이 먹었을 때, 과식했을 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 우리가 배가 뚱뚱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, 비만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지방간 조심해야 됩니다. 당뇨 갖고 있는 사람은. 그 다음에 역시 고지혈증 역시 마찬가지예요. 고지혈증.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역시 지방간을 조심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성인병 중 하나인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겠죠. 예. 우리 성인병이 갖고 있는 사람, 당뇨, 고지혈증, 고혈압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단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, 제가 얘기한 사람들이네요. 당뇨, 고지혈증, 고혈압 있는 사람들 다 약 먹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비만 얘기했어요. 비만 중에서도 어떤 비만이 더 위험하냐면요, 편식으로 인한 비만이 더 위험합니다. 현대인들은요, 잘 먹습니다. 정말 잘 먹어요.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요, 너무 한쪽으로 편식한다는 얘기예요. 우리 보면은 특히 야식 같은데 치맥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오히려 편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. 그랬을 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지방간이 오면은 내 몸에 난 글쎄 병원에서 이미 종합검진 해가지고 지방간이 나왔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,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미리 내가 지방간이 있나 없나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.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요런 증상은 내가 지방간이구나. 그걸 미리 알면은 내가 요 정도는 이렇게 해놓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는다든가 할 수 있겠죠. 첫째, 지방간이 내가 좀 조금 오기 시작을 하면은 몸이 일단 피곤해집니다. 간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간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. 즉, 간이 대사작용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곤해집니다. 피곤해지면서 어떤 일이 있다면 식욕이 떨어져요. 식욕 부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간은 배 복부 오른쪽 갈비 밑에 있어요. 오른쪽 갈비 밑에 있다 보니까 이
오른쪽 상복부가 항상 뻔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뭐 헛구역질도 나오고 구토도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더라도 그냥 힘들고 귀찮고 무기력해져요. 왜 그러냐면 간은 우리 몸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주는 하는데 이게 간이 지방이 쌓이다 보니까 간이 대사 기능을 안 한단 말이에요. 자기 할 일을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무기력해지고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만 알면은 그러면 우리 뭐 지방간을 그러면 미리 예측하고 미리 뭐 병원 가서 이제 검사 받고 뭐 지방간 어떻게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치료하면 되겠네요.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.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보면은 첫째 지방간이 오지 않게 해야 돼요. 지방간이 오지 않게 해야 돼요. 지방간이 온 다음에는 여러모로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럼 지방간이 오기 전에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? 내가 아직 지방간이 오지 않았어. 혹은 지방간이 왔어. 하더라도 지방간이 온 사람이든 아직 지방간이 오기 전이든 내가 우리 생활 습관 중에서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요? 지방간을 오지 않게 하거나 지방간이 온 사람을 지방간에서 탈취할 수 있고 지방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자는 얘기예요.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약물 먹는 사람들이 그랬어요. 당뇨, 고지혈증,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지방간을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. 왜? 약물로 인해서. 그러면 약물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? 예. 당뇨 약 먹는 사람들,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,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다른 방법을 대체해서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일단 약물을 줄이는 것만 해도 상당히 그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. 두 번째는 뭐냐면요. 이게 간이 지방이 쌓이면 일단 간이 피곤해요. 간이 대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쉬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쉬라고 해서 마냥 펀치를 쉬면 안 되겠죠. 운동도 좀 해야 되겠죠. 운동을 하는데 적당한 운동을 해줘요. 적당한 운동.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라든가 자전거 타기라든가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 너무 심하지 않게 적당히 좀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좀 줄이거나 끊거나 하면 정말 좋겠죠.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정말 치명적이니까 끊거나 술을 안 먹으면 제일 좋겠죠. 예.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돼요. 균형 잡힌 식사. 특히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예. 단백질 많은 식사를 해주시면은 우리 참 좋고. 그러면 그냥 알았어. 내가 이런 것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거하고는 사실 모자란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이게 식습관도 좀 바꾸고 운동도 좀 하고 했는데도 조금 힘들고 모자라고 버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, 지방간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지방간은 우리 생각에 간에 우리 내 몸 안에 있는 간에 지방이 쌓였다는 얘기예요. 이 지방만 빼내면 되겠네요. 이 지방만 빼내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일까요? 제가 먼저 시간에 간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. 첫 번째 나온 것이 제가 가시엉겅퀴를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 임실에서 나온 가시엉겅퀴가 있습니다. 이 가시엉겅퀴가 정말 좋아요. 얘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가시엉겅퀴를 드실 때는요.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걸 드셔야 됩니다. 차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. 액상으로 그러니까 생즙이에요. 가시엉겅퀴 생즙으로 해가지고 가시엉겅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가시엉겅퀴는 그 안에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들어있어요. 실리마린 성분이 간의 어떠한 경우라도 간을 도와주고 간을 해독시켜 간을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가시엉겅퀴가 간을 활성화시켜주고 간을 도와주고 간을 재충전시켜주면 정말 최고로 좋겠죠. 예, 그래서 가시엉겅퀴를 먼저 권해드립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해드릴 것은 이런 거예요. 스피루린하고 트리플레맥스라는 종합 비타민하고 헬시비아인하고 참효소를 권해드립니다. 하나씩 한번 말씀드릴게요. 스피루린은
단백질 함량이 높아요. 아까 제가 식사할 때 뭐라 그래요?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근데 스피루리나는 아예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. 어느 정도 높으냐면요. 어떠한 그 단백질 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스피루리나보다 높지는 않아요.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 다음에 트리플 MX라는 종합 비타민은 아예 간 세포를 깨우는 일을 해줘요.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헬스비아연하고 참여서도 이 효소예요. 효소 역시 간 세포를 깨우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스피루리나하고 트리플 MX라는 종합 비타민과 헬스비아연하고 참여서를 권해드립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식이섬유를 권해드려요. 식이섬유를 권해드리는데 왜 식이섬유를 권해드리냐? 제가 먼저 말했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식이섬유는 우리가 흔히 잘 알기는 그냥 먹으면 응가자라는 것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식이섬유는 이 지방간에 간을 닦아내는 일도 해줘요. 식이섬유 중에서 SE2하고 키토올리고당을 권해드립니다. 그 중에서 키토올리고당은 이 간에 있는 지방을 아주 잘 닦아내는 일을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에 정말 좋은 제품이 첫째 가시형공기고 그 다음에 키토올리고당입니다.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방간이라는 판정을 받았어. 혹은 내가 약간 좀 비만해져가지고 지방간에 걱정이 될 수도 있어.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내가 아직 지방간이 아닌 분들은 가시형공기를 미리 먹어주고 키토올리고당을 미리 보충함으로 인해서 지방간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, 혹은 내가 이미 지방간이 왔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해결 방법이 있으면 되잖아요. 그것이 바로 가시형공기하고 키토올리고당이라는 얘기예요.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. 가시형공기는 그 안에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간암을 빼놓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간암을 빼놓는다면 뭐가 있을까요? 지방간, 간염, 우리 간경화까지. 이 간경화까지도 이 가시형공기에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간을 활성화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제가 가시형공기를 강추합니다. 그 다음에 키토올리고당은 뭐라고요? 간에 있는 지방을 닦아내는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. 닦아내고 해주는 일을 해요. 키토올리고당은 식이섬유인데 이게 특별하게도 개 껍데기에서 추출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. 여러분,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지방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. 여러분 모두 이 지방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, 지방간이 오면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대비하여서 지방간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